오늘 영상을 꼼꼼히 다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진짜 가치를 알고 진짜 좋은 보험이었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명신보험의 이성근 지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몇 개의 보험을 갖고 계신가요? 가장 기본인 실비보험부터 암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연금보험 등등 보험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요. 10개, 2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몇 가지만 가지고 계신다거나 심플하게 실비보험, 암보험만 해서 최소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보험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겠죠. 보험금을 탈 일은 없는데 돈만 나가서 보험을 해지해 버리거나 감액을 해서 지출을 좀 줄여보자라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알려드리는 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이것만큼은 함부로 해지하거나 감액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보험 상품이나 특약이 판매되었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다 보니 옛날 보험들 중에 정말 지금은 가질 수 없는 뛰어난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던 보험이 있었다는 걸 다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보험들을 갖고 있는데 모르고 해지를 했다면 정말 후회하겠죠. 지금부터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보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깨알 정보를 빠르고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성 만성질환 수술 특약인데요. 2000년도쯤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인데 아주 오래전에 판매했던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 납입이 끝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납입이 끝나서 이제 보장만 받기만 하면 되는데 해지를 왜 걱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완납한 보험을 해약하면 일부분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 때문이죠. 특히 이런 오래된 상품이라면 꽤 많은 환급금이 쌓였거나 내가 낸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점검, 리모델링 신청을 했다가 설계사의 추천에 따라 옛날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특약이 들어있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해지하지 마시고 부분 삭제를 통해 리모델링을 하거나 약관 대출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판매되었던 상품에 들어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장을 보면 보장의 만기가 짧다거나 심장과 뇌혈관의 보장 범위가 좁거나 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만성질환 수술 특약은 제가 볼 때 보험에서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설정한 금액을 회당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엔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 같은 부위도 포함되고 갑상선 관련 질환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입니다. 쉽게 말해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해지반증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 요실금 수술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도 무해지반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고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언젠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 비용을 실비보험에서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당분간 걷지를 못하던 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몇백만 원이 지급된다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그리고 요실금 수술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용이 많이 나오는 수술은 아니지만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 8월부터 판매된 2세대 실비보험은 19년도 9월까지 비뇨기계통 장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보험은 일부 실비에서조차 보상하지 않는 요실금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 요실금 수술비 보험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술에 보험금이 나온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고요. 꼭 요실금이 아니더라도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보장이 너무 좋다 보니 꼭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암 입원 일당입니다.
이 암 입원 일당 특약 중에서도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암 입원 일당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던 분야가 바로 이 암 입원 일당입니다. 당시 상품들의 암 입원 일당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치료 시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암 직접 치료가 어떤 치료 행위를 의미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었죠. 분쟁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은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암 직접 치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암 자체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해서 한 입원은 직접 치료에 포함이 되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는 암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20년대에 가입하신 암 입원 일당 특약에는 직접 치료라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가셔도 암 입원 일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약 중에 암 직접 치료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일반상해 의료비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해 실손 의료비의 한 종류입니다.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일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 통원 의료비가 별도로 나누어진 입통원 의료비가 있었고 일반 상해 의료비로 두 가지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죠.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없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입통원 의료비는 1억을 가입할 수 있었죠. 둘 다 100% 보장인데 치료비가 1000만원 이상 나오는 순간 1억원짜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시겠죠. 근데 상해로 인해서 병원비가 1000만원 이상 나오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사용하는 건 대부분 질병 치료이지 상해로 인해서 통원하여 MRI를 찍는다면 통원 한도까지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내 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가 없다 보니까 통원으로 MRI를 찍건 입원이 없는 당일 수술을 하건 간에 5천원만 내면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입원을 꼭 하지 않고 통원을 하더라도 상해 의료비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또 치과나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원인이 상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 처리가 가능한데 병원비에서 비급여의 비중이 더 크다면 문제겠죠.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한방병원의 비급여도 보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없는 산재나 자동차 사고 역시 50%까지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놀라운 장점입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해주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없다면 보장받을 돈도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내가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치료비의 50% 중복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진 만큼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먼저 한 사고당 180일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아쉬운 점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 어깨를 다쳐서 치료 후 괜찮아져가지고 그냥 지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어깨가 아파서 치료를 한다면 6개월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통원 치료뿐만 아니라 흔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입원을 한다면 180일까지만 보상이 되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역시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설계사인 제가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3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심적으로 든든하겠죠. 보장을 받아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의료비처럼 좋은 특약이 있어도 결국 상해로 병원 갈 일이 생기지 않거나 암보험이 있는데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여성 만성질환으로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에겐 불필요한 보험이 되겠죠. 보험에는 사실 답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아플 줄 알고 있다면 모든 보험사는 망하겠죠. 오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명신보험으로 연락주세요. 우측 상단 제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